네, 동시효과 구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게 하는 예상 지수인데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350선을 탈환하게 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힘을 쓰지 못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도 좀 내내 약세 흐름 압력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막판에 약간 낙폭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약보합권 수준 235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오늘 장중에는 내내 좀 상승권에 많이 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상승과 하락 그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서 마지막까지 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약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716포인트 선 나타나고 있는데 이대로 마감이 될지 혹은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약했던 이유를 수급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1,000억 원 안쪽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차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600억 원 정도의 매도로 거래소 쪽 관측되고요. 반면에 기관은 비슷하게 매집합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보합권에서 부딪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을 매도하는 흐름이고요. 기관 쪽에서만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관망세에 가깝게 차트 0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사가고 다만 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모든 수급 주체가 굉장히 관망세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마무리 예상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금양 종목이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올라옵니다.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관측이 되면서 주가가 25,000원 선 가파르게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리튬 관련 종목들 오늘 무더기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금양이 있었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어반 리튬 구분하기가 쉽죠. 리튬이 달려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가격에 대한 부분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가 오늘 좀 있었는데 수산화 리튬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튬 플러스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여기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슈팅 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한국 앵콜, 유전 이 종목밖에 없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QRT와 미스터블루 한꺼번에 묶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테마는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오늘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약간의 좀 주가의 착시 효과가 있었는데 바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전에 지난주에 상당폭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주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 꼭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QRT 같은 경우 일단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 15,4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도 3,390원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오늘 AI 관련 종목들도 상당 부분 눈에 띕니다. 솔트룩스, 이 3시 구간 거의 다 와서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했는데 12,70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고요. 셀바스 AI 같은 종목도 있고 코난테크놀로지 함께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인즈랩도 오늘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서치 아름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에 관련된 이런 수혜주들로 지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출발을 하더니 현재 구간 20% 넘는 구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육주들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냥 교육주들이 아니고요. 비대면 원격 교육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 중국의 상하이시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학교들에게 온라인의 수업 전환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확실히 좋지 않은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알서포트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흐름 나타났고요. 소프트캠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무리 준비합니다. 현재 구간 2,100원 선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관련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말 중에 아바타2 보러 가신 분들 많으시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 10% 정도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탄력 높아집니다. 네, 거래소 쪽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티웨이 항공이 오늘 항공주들 가운데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대 장중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의 항공 운항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도 있고요. 긍정적인 소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신입 객실 승무원이 비행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항공주들 채용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까지도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농슬라로 불리는 농기계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TYM 그리고 대동까지도 일제 6%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북미 쪽에서 수출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미래 사업까지 착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2월 19일 이번 주 첫 주 월요일에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내내 움직였는데요. 주변국 증시를 조금 둘러본다면 조금은 위안이 되실까요? 오늘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일제히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관측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먼저 일본 증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장 1%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27,237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본 증시 일단 오늘 출발도 미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며 내림세로 시작했는데요.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1%대 하락세에서 꾸준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시간 차이만 있다 뿐이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시아 증시에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매를 먼저 맞았다면 오늘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개별적인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 패스트 리테일링이죠. 꽤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유니클로의 모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 한 주를 세 주로 액면 분할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증시 마감 상황 둘러봤고요. 중국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괜찮을까요? 더 좋지가 않네요. 현재 보시면 상하이 지수,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까지 하락폭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는데 3,10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사실 출발에서는 보합권 정도의 낙폭을 유지했는데요.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 것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짙어지면서 경기 둔화까지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가 급증하고 실물 지표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관망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요. 내일 또 중국에서 중요한 발표 나옵니다. 1년물 그리고 5년물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정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현재 상하이 지수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실게요. 네, 현재 마찬가지로 1.4% 정도 하락세입니다. 11,133포인트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 증시가 더 저점을 낮추고 있고요. 이에 대비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중국 증시 좋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류어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발언도 또 보시면 그래도 내년 중국 경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서 자신감도 피력했고요.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부채 상황을 개선하고 이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수요도 창출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 좀 살펴봤고요. 심천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조금 하락 압력을 받고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체크했을 때까지만 해도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좀 그렇지 않네요.
네, 중국 증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볼 텐데요. 현재 마감됐고요. 2원 50전 내렸습니다. 오늘은 1,302원 90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환율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1,300원 선을 아직 깨고 내려오지는 못했고요. 장 초반에 1,310원 선에 강하게 돌파가 있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더니 1,300원 선 근처에서 머물렀고 결국에 그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주변 상황까지 원달러 환율 시장까지 함께 좀 둘러봤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시장은 다소 관망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시장을 주도할 모멘텀 소강 상태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장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외국인들 수급 영향받으면서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33%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7.85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2,352.17포인트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2,340선에서 약세 흐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2,350선 보합권 구간까지 다소 회복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 매도 물량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약세로 흐름 이어갔습니다. 종가는 2,350선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개인 쪽에서 매도폭을 키우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이 244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인 데 이어서 개인 쪽에서도 176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반대로 기관 홀로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 쪽에서 281억 가까이 순매수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락 업종 가운데 섬유유복 업종이 1.7%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F&F가 2%대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오늘 장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가 1.4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 운송장비 섹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동일하게 1.4%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의약품 업종과 화학 업종도 동반 1%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비스 업종 지수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인터넷 주어 동반해서 오늘 게임주들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 0.6%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중소형 항공주들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 뒤로 보험 섹터가 0.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과 증권 섹터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59,500원으로 보합 마감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업황 불황 속에서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0.7%대 상승하면서 종가는 79,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전지 셀업체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48만 2천원 터치하면서 0.7%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부진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 SDI가 3% 하락하면서 64만 7천원으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역시 1.8%대 하락세를 연출했고요. 63만 3천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1.7% 가까이 내리면서 82만 1,0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은 반대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탄력을 좀 줄이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17만 9천원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다소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카카오 쪽으로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오면서 2.6% 가까이 올렸습니다. 종가는 55,800원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역시 상승하면서 1.6%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8만 3,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들 오늘 또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말 IRA 개정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지속되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아 쪽으로 조금 더 매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2.65% 하락하면서 62,4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2.15% 하락하면서 159,0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동차주들이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가 생산량을 20% 감축한 데 이어서 미국 IRA 시행으로 인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우려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 현대차가 미국 쪽에 전기차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미국 정부는 이번 달 말 IRA 가이던스 발표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20만 3천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HL 만도와 SL 역시 2%대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DN 오토모티브 역시 1.74% 하락하면서 6만 7,7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농기계 관련주들이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북미에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기계주들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자율주행 트랙터가 개발된 가운데 국내 농기계 기업들 역시 전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YM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증가했고요. 또 대동 역시 64%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대동은 지난 9일에 농기계 업계 최초로 4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만큼 북미향 수출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농기계주들 견조한 실적이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TYM이 오늘장 7.8% 가까이 상승하면서 2,795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대동 역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2,25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03% 소폭의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0.19포인트 내렸고요. 종가는 717.22포인트에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720선을 회복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722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탄력을 좀 줄이면서 710선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720포인트에 대한 저항받으면서 717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 우위를 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316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순매도했고요. 개인 쪽에서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35억 가까이 소폭의 순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사들였는데요. 기관이 396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2.8% 가까이 상승하면서 68,200원으로 가장 눈에 띄게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HLB는 오늘장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2.3% 하락하면서 31,8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이 0.8%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2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0.6%대 하락한 11만 4,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LNF 쪽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장 3.4% 가까이 빠지면서 18만 9,5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들의 강세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펄어비스 쪽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되면서 2.73% 상승했는데요. 종가는 45,1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는 오늘장 0.45% 상승했고요. 44,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콘텐츠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장 3.6% 가까이 올렸고요. 종가 86,80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인 리너공업 오늘장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강보합입니다. 종가는 15만 9,600원으로 소폭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리튬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지난 15일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85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튬 플러스가 오늘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한 원료를 투입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수산화 리튬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서 리튬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앞으로 리튬 가격이 안정화될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먼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금양이 오늘 장 11%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장 초반보다는 좀 탄력을 줄이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26,850원으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리튬 플러스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 23,100원으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는 어반 리튬 역시 동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고요. 오늘 장 15,700원 터치하면서 동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에넌 에너지 역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12.5%대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로 원격 근무 관련주인데요.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육부가 오늘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온라인 수업 전환을 지시했는데요. 또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오늘 온라인 교육지와 재택근무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교육주들은 마감이 다 되어서 탄력을 좀 줄인 반면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쪽으로는 탄력을 좀 지켜줬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소프트캠프가 25% 가까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2,040원 선에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알서포트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퓨처와 링네트 역시 동반해서 탄력을 좀 지켜갔는데요. 하지만 링네트는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2.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